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우리 군은 미군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작전권을 오는 2022년부터는 비로소 우리가 가져오는데 미군이 그때도 유엔사 이름으로 한반도의 전시작전권을 계속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또 우리 군의 입장까지 신범철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한반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요.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군의 작전 통수권은, 그러니까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현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전 통제권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군대에 작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연합사령관에게 있죠. 네.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통수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네. 지휘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까지 포함돼서 여기는 합참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구체적인 작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폭격하라든가 부대를 이동하라 이러한 것은 작전 통제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프콘이 지금은 저희가 4로 되어 있는데 3으로 이렇게 격상되면 그때부터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군 통수권은 당연히 우리 대통령에게 있고요. 뭐 유사시에도.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군에 대한 통수권이고 한미 연합사에 대한 통수권은 현재는 작전 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 그러니까 예. 미군 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군 대장으로 있는 네. 한미 연합사령관이 네. 대프콘 3부터 그것을 접수받아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죠? 언제 가져옵니까?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한때는 2012년, 2015년 이렇게 기간으로 합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조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여건이 안정되면은 네. 한국군이 작전 통수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가능하면 임기 내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초기 운영 능력부터 해서 지금 빨리 이루어지면 2022년에 전작권 네. 전환이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는 겁니까? 우리 사성 장군이? 예, 이름은 바꿉니다. 네. 지금은 연합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합의사항에는 미래사령부라고 이렇게 전환이 그렇군요. 돼서 네. 미래사령관의 사령관을 이제 네. 한국군 저기 지금 그래픽에 보면 예,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미래 사령부로 이렇게 사령부로 한미 연합사가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한국군이 이제 대장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한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게 이제 빠르면 2022년까지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예, 저 그렇습니다. 그래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 한국군 사성 장군이 한미 연합사 미래사령부. 미래사령부의 책임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한 미군도 당연히 유사시에는 그 안에 배속이 되는 거죠. 배속이 돼서 우리 작전 통제권을 따르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이고요. 한국군은 부사령관으로서 사성장군이 보임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 사성장군이 그렇군요. 사령관이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 되고 네. 그리고 모든 부대가 그 연합사 미래사령관 예하에 배속돼서 작전을 최종적으로 우리 사성장군이 결정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네. 그 MB 정권 때입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앞당겨서 가져오기로 하고 MB 정부 때 그거 시기상조다 해서 뭐 논란이 있다 다시 미루고 그게 어떻게 됐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2007년에 합의된 네. 것이 2012년에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2015년으로 미뤘어요. 네. 그랬는데 또 정부가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 때 북한 핵실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란 말을 갖다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 네. 조건이라는 것은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출 때 그때 한다 해서 약간 시기를 뒤로 미룬 건데 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갖다가 조건부 전환을 유지하되 네. 조속히 추진한다는 말로 이렇게 접합시켜서 미국 측 입장과 우리 측 입장을 합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달입니까? 한미 연합훈련 할 때도 네. 제가 보도를 찾아보니까 우리 군과 미군이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왔을 때를
감안해서 훈련했다고. 그러니까 지난달 네. 그래서 한미 군사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통제권을 미국 쪽에서 행사하느냐, 우리가 행사하느냐, 이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갈림길인데, 그러면 작전 운영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그동안에 미군이 행사해오던 작전 운영 능력을 넘겨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평가 작업을 지난달에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통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군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지휘소 연습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해서 훈련을 네.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SBS나 일부 언론에서 그 연합훈련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 지휘를 겸한 채 실시했다. 핵심이 전자권이 회수돼서 우리가 맞는데 그 위에 유엔사가 다시 미군이 다시 유엔사의 지휘를 통해서 지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굉장히 미묘하고 아주 예민한 네. 문제인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사 사령관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사 사령관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오게 되면은 우리 대장이 미래 사령부의 사령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유사시의 모든 이제 전시 작전에 관해서는 그 한미 연합사령관, 우리 군 대장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엔 사령부는 그럼 뭐 하러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미군 쪽에서 유엔 사령부를 맡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 네. 사령관이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우리도 전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래 사령부도 작전권을 갖고 있고 유엔 사령관도 작전권을 갖고 있는, 유엔 사령부도 작전권을 갖고 있는 이중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네.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미군 쪽에서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전시 작전 통제도 우리도 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신 센터장께 이렇게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의 전자권 관련해서 유엔사의 권한,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정전 관리로 국한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아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이나 연합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전 관리 기능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미 측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휘권을 행사하려 한다. 네.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보도를 그러냐면은, 보면은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유엔사가 지휘하는 것처럼 훈련도 좀 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미국이 관여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프콘, 이게 대비 태세인데 이게 네. 4에서 3으로 가면은 이제 연합사령관이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관여가 되는데 전쟁은 어디서 발발하는 기준이냐면은 대프콘 1에서 전쟁 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프콘 3과 대프콘 2에 있어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관리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네. 갖다가 하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북한이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대프콘을 3으로 2로 격상을 시키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관여를 하는데 유엔사 측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정전 관리 위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지금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군이나 연합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하면은 우리 합의사항 위반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정전관리 기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풀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유엔사는 유사시에 우리 군이 전자권을 가져왔을 때 지휘권 없다. 없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전협상상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전쟁이 멈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때의 전전협정 3호의 이행에 관한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또 언론에 나온 건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대프콘 1, 2가 됐을 때 전생시라고 하셨는데 네. 유엔사에 관해서 나온 보도 중에는 그러면 평상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온 이후에 평상시의 위기 상황,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쟁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유엔사가 또 정전관리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엔사의 입장을 저희가 찾았는데 이걸 듣고 이게 4월에 유엔사 부사령관, 당시 부사령관의 입장인데 듣고 신 센터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네. So I've been asked several times over the last few months, what changes for UNC with OPCON transfer? And for us, it's nothing.
We still support CFC with UNC forces, whether it's a ROC or US commander. 저기 보면 미래 연합사가 아마 미래 사령부를 예, 말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근데 저기 보면 우리는 지원만 한다라는 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전 관리와 이제 전시 지원인데 그 네. 지원 기능은 뭐냐면은 포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에 군대를 보내주기로 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유엔사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주일미군 기지에서 정리를 해서 한국군에 배속이 되면 연합사령관한테 배속이 돼서 우리 군이 이제 그것을 갖다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도 지휘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정전 관리 기능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라는 게 데프콘 3와 데프콘 2 상황에서는 네. 북한군에서 공격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유엔사 입장에서는 대응하지 말아라. 확전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한국군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에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갖다가 지휘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의 발발하기 전에 위기 상황에서 그 개입 여부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 해석 부분이군요. 사실은 그 네.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만약에 국지전이 발생했다, 전면전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역할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국지전이 바로 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데프콘 1이 이렇게 이제 선포되는 것은 완전히 북한이 전쟁, 전면전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지전이 발생하면은 뭐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연합사가 아닌 그 유엔사 차원에서는 정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국군이 확전을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각자가 자기의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가를 갖다가 사전에 그래서 충분히 뭐 조율을 해놔야 되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되는 한반도 평화 시대에 일부 교전이 국지적 교전이 일어난 데에서 우리가 그 2022년 이후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군 작전 통수권이 우리한테 바로 넘어오고 그런 건 아니군요. 전쟁이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열린다고 하는데 조금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아니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에 관해서 유엔사의 역할하고 우리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럼 정리가 좀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평도 포격 도발 예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데프콘도 격상을 안 했어요. 북한의 분명한 포격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프콘이 격상되면 북한도 대비태세를 격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확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데 체제상으로는 평시에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한 거고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정전 관리를 한 겁니다. 연합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여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여전히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너무 섭불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고 이 논란이 한참이었던 2006년으로 가볼까요? 그때 군 수뇌부, 우리 군의 수뇌부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1년에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이 들어가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군대를 가고 하는데 별단 장성들이 자주국방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미군에게 작전 통수권 가져오려는데 회의적이냐 이런 질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군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네. 자기 전시작전 통제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군장성들을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름지기 사실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방력에 기초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명청대 4대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4대하고 했을 때는 그 국방력을 다 중국에 의존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국치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방력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병자호란 이야기 하셨는데 뭐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군력이 우리가
군사력만 저는 숫자로 못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10위권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여쭤봐야겠습니다. 뭐 안보 전문가이시기 전에 국방 전문가시니까요. 우리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올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리스크를 얼마나 안을까의 문제예요. 사실 지금 정자권 우리가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처럼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나면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요. 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군사위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능력으로 소화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휘 역량이 있을 때 그때 전자권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범철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